아, 나 요즘에 좀 일이 좀 안 풀려. 뭐 점을 보러 좀 가야 될 것 같아. 운명에 대해서 내가 좀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한다면은 보통 이 네 개 중에 하나를 상담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각각의 차이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타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점이라고 그랬어요. 점. 그리고 사주랑 점성학은 점이 아닙니다. 점이 아니에요. 그럼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역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타로는 점학, 사주랑 점성학은 역학. 차이는 사주랑 점성학은 뭘 집어넣어요? 생년월일 시간을 집어넣는다는 게 차이입니다. 그리고 사주 같은 경우는 이 한문 8글자로 그 사람을 보는 거고, 점성학은 뭐죠? 태어난 순간의 하늘의 모습, 천체의 운행으로 그 사람을 보는 거가 차이가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운세남의 연주입니다. 제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은 점성학이 뭐예요? 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점성학이 뭔지 자세하게, 확실하게, 하지만 짧게 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영상에서 도대체 점성학이 뭐냐? 점성학 너는 누구냐? 라는 어떤 주제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운명을 보기 위해서 이러한 상담소를 찾아가죠. 사주 상담소나 뭐 타로 상담소나 이런 상담소를 이제 찾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면은 이렇게 어떤 게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상담할 수 있어요라는 어떤 그 상담비 판이 있죠. 보시면 사주가 있고요. 뭐 신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타로라는 것도 있고 이렇죠. 근데 여기에 점성학이라고 써있진 않죠. 저도 이제 상담소에서 상담을 하는데 제가 점성학이라고 이렇게 상담을 알려드리는 판에 적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점성학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점성학이라고 써도 맨날 물어보겠죠. 이 점성학이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이걸 또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듣고도 난 타로 볼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아예 그냥 점성학이라는 란을 잘 안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옛날보다는 지금 점성학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어떤 이제 상담소에서는 점성학이라고 이렇게 상담 메뉴가 따로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면은 어떻게 상담을 하느냐? 이 사주를 본다는 사람들한테 저는 이제 점성학으로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점성학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점성학이라는 건 서양식 사주예요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긴 해요. 근데 좀 더 명료하게 이 점성학이 뭔지에 대해서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을 좀 볼 건데, 먼저 이 타로나 뭐 또는 뭐 육효, 주역 이런 식의 점이라는 게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타로인데요. 우리가 타로 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동양에도 이 타로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육효점이고요. 또는 어떤 주역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점을 친다라고 할 때의 어떤 종류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주는요, 이 점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사주가 일단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주는 점이 아니다. 그다음에 점성학도 점이 아니다. 일단 이거는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사주를 한번 볼게요. 사주 이거 많이 보셨었죠? 이렇게 한문 적고 이렇게 하는 거. 생년월일 시간 넣으면요, 요 만세력이라는 거에서 그 날짜를 찾습니다. 그럼 그 날짜를 찾으면은 이런 한자가 쫙쫙쫙 나와요. 그래서 한자 8개가 딱 나오면은 이 8개를 가지고 이 사람의 운명을 본다라는 것이 이제 이 사주 팔자거든요. 8글자니까 팔자인 거예요.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는 자평명리라고 합니다. 자평명리.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주를 보러 가서 저 자평명리 보고 싶어요, 자평명리학 보고 싶어요 한다면은 상담사가 아마 긴장을 좀 할 겁니다. 이 사람 좀 뭔가 아는 사람인데 내가 좀 이렇게 가볍고 허투루 말하면 좀 안 되겠는데?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점성학이라는 거는 생년월일 시간을 넣으면은 이러한 원판이 나옵니다. 이 원판을 차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8글자를 사주팔자라고 하듯이 이 원판을 차트라고 합니다. 그럼 이 차트를 보면서 그 사람의 운명이라던가 또는 어떤 미래에 어떤 일어날 일들 또는 과거에 일어났었던 일들 또는 성향들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이 이제 점성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 스티브 잡스가 저한테 점성학을 보러 왔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생년월일 시간하고 태어난 곳이 어떻게 되세요? 라는 식으로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알려주겠죠? 1955년도에 2월 24일에
19시 15분에 태어났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제가 이제 프로그램에 그 데이터를 넣으면 이렇게 원판으로 된 차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차트를 가지고 이 스티브 잡스에 대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원판에 도대체 뭐가 나오느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원판에 뭐가 나오냐면요. 이 스티브 잡스가 태어난 시간에 태어난 장소에서 바라본 하늘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구름이 떠 있고 해가 떠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낮이라면은 햇빛 때문에 별들이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행성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밤이 되면요. 별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별 속에는요. 태양계 행성들도 있습니다. 금성이나 목성이나 토성이나 화성 같은 것들이 별처럼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늘 안에는 천체의 운행, 그 하늘의 화성이나 금성들의 움직임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하늘을 본다는 거는 그러한 움직임의 일부분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에 그 천체가 운행되어 있는 그 딱 그 순간의 모습을 스냅샷을 찍듯이 찍은 게 요 2차원의 차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해가 되나요? 아주 단순하게 태어난 시점의 하늘의 모습, 태어난 시점의 태양계 행성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태어난 위치가 필요하냐면은 그 위치에서 바라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점성학이 참 신기한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땅이 좀 크잖아요. 그러면 시카고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또는 뭐 LA에서 태어난 사람이 같은 시점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의 운명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왜냐면 바라본 곳에서의 어떤 하늘의 모습이 다를 테니까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동양에도요. 이런 점성학 비슷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비슷한 학문들. 점성학이 이제 하늘의 행성에 대해서 본다고 했잖아요. 그럼 동양에서도 좀 그런 뭐 어떤 행성에 관한 느낌, 이게 이제 자미두수라고 하는 건데 생년월일 시간을 넣으면은 여러 가지 행성들이 이런 한문적인 이름으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이제 점성학하고 좀 다른 거는 점성학은 철저히 실제로 관측된 어떤 행성들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성이면 진짜 화성이고요. 목성이면 진짜 목성이에요. 예를 들어 남교점이라는 거는 행성은 아닌데 이거는 태양과 달이 이렇게 교차하는 어떤 지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지점이 아니고 그거는 실제로 어떤 있는 천체가 움직이는 어떤 지점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관측한 것을 데이터 삼아서 그것으로 그 사람의 운명을 보는 게 이제 점성학인데 자미두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행성들이 실제 행성들도 있지만 실제 행성이 아닌 행성들도 있고요. 그 순간 실제로 관측했다라기보다는 어떠한 규칙으로 이 행성들이 움직이는 것을 산술적으로 표현한 것이기는 해요. 그래도 이것도 하늘을 본다라는 관점에서는 동양의 점성학이다라는 식으로 불리는 게 자미두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성학이나 기문둔갑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생년월일 시간을 넣어서 보는 학문들이기는 해요. 이 사주라는 거는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러한 것만 사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요거는 자평명리라고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사주라고 얘기하면 생년월일 시간을 넣어서 보는 모든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점성학도 사주인 거예요. 굳이 얘기를 붙이자면 서양식 사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요 뒤에 있는 것들도 사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미두수도 사주고, 그 다음에 구성학도 사주고, 그리고 기문둔갑도 사주고. 왜냐면 얘네들은 다 생년월일 시간을 넣어서 보는 사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점을 보러 갔을 때 상대방이 사주를 본다라고 했을 때 물어보면은 좀 좋죠. 어떤 학문으로 보세요? 자평명리로 보세요? 아니면 뭐 자미두수로 보세요? 아니면 구성학으로 보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상대방은 더욱더 긴장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뭔가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거 좀 내가 잘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 점성학에서도요, 우리가 이제 서양식 점성학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인도식 점성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네모나게 돼 있죠. 신기하게.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의 하늘의 모습을 본다는 건 똑같은데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이라던가 쓰는 어떤 용어들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걸 인도식 점성학 또는 베딕 어스트롤로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크게 서양식 사주, 점성학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갈래가 있어요. 이런 서양식 점성학, 웨스턴 어스트롤로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딕 어스트롤로지가 있죠. 그리고 이제 타로에서도요, 우리가 이제 타로점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카드로 보는 점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 타로점을 본다라고 알고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타로 카드 말고도 점을 보거나 운명을 볼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오라클 카드라고 해요. 뭐 대표적으로는 레노먼드라는 어떤 그런 카드들이 있고, 오라클 카드는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뭐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죠. 타로 카드와 오라클 카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타로 카드는 78장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78장이 아닌 거는 타로 카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로 카드는 메이저나 마이너라는 어떤 카테고리로 구분이 돼요. 그런데 이 오라클 카드는 장수가 천차만별이고요. 그 안에 카테고리 구분도 명료하지 않다는 게 좀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렸는데, 타로가 있고 사주가 있고 신점은 지금 처음 설명드리죠. 신점이 있고 점성학이 있고,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나 요즘에 좀 일이 좀 안 풀려, 뭐 점을 보러 좀 가야 될 것 같아, 운명에 대해서 내가 좀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한다면은 보통 이 4개 중에 하나를 상담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각각의 차이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타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점이라고 그랬어요. 점. 그리고 사주랑 점성학은 점이 아닙니다. 점이 아니에요. 그럼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역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타로는 점학, 사주랑 점성학은 역학. 차이는 사주랑 점성학은 뭘 집어넣어요? 생년월일 시간을 집어넣는다는 게 차이입니다. 그리고 사주 같은 경우는 이 한문 8글자로 그 사람을 보는 거고, 점성학은 뭐죠? 태어난 순간의 하늘의 모습, 천체의 운행으로 그 사람을 보는 거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신점 같은 경우도 보통은 점이라고 그러죠. 우리 신점.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런 신령스러운 어떤 영이라든가 눈에 안 보이는 어떤 기운으로 그 사람의 어떤 궁금한 거를 풀어주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 타로를 보고 언제는 사주를 보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딱 갔는데 내가 뭐 보면, 저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제가 뭐 보면 좋을까요? 저 타로 보면 좋을까요? 사주 보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메뉴판에, 상담 메뉴판에 상담 이게 있고요, 상담 저게 있고요, 이게 나와 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잖아요. 타로는 구체적인 질문 또는 구체적인 궁금증이 있을 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이 좀 구체적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A라는 회사가 좋을까요? B라는 회사가 좋을까요? 또는 제가 지금 유학을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한국에서 대학원을 가는 게 좀 좋을까요? 또는 제가 결혼을 하고 싶은데 언제쯤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지금 결혼할 상대자는 있습니다. 이렇듯이 뭔가 구체적인 상황이 지금 내 앞에 있고 그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보는 것이 타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타로는 너무 길게 안 나와요. 이 개념은 타로가 무조건 어떤 짧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멀리 안 나온다는 뜻이 아니고, 타로라는 도구 자체가 구체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보기 좋은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보통 구체적인 사안이라는 게 우리가 먼 미래를 고민하고 먼 미래를 생각하는 거를 구체적이다라고 잘 얘기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가까운 어떤 미래 또는 지금 현재 나한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우리가 고민할 때 구체적인 사안이잖아요. 그럴 때 뭘 보는 게 좋다? 타로를 보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주라던가 점성학은 언제 보는 게 좋을까요? 사주나 점성학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구체적인 어떤 사안들보다는요, 좀 내가 전체적으로 또는 크게 뭔가 궁금하다라고 할 때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년이 돼서 올해 좀 신년 운세나 한번 봐볼까? 이런 거라던가, 또는 되게 본질적인 질문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이런 일도 해봤는데 도대체 나한테 정말로 맞는 일은 도대체 뭐야? 이런 것들. 이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가까운 시일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통틀어서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여러분들 진로가 뭐 바뀝니까?
뭐 1년 뒤에는 진로가 바뀌니까 나한테 맞는 진로, 소질이 1년 뒤에 소질이 바뀌고 뭐 5년 뒤에 소질이 바뀌고 이러면은 그게 나의 소질이에요? 그렇진 않겠죠. 그러니까 평생에 걸쳐서 뭔가 내가 고민하는 것들, 내 소질은 뭘까? 내 어떤 정말 나한테 잘 맞는 사람들은 어떤 걸까? 내가 어떤 식으로 인간관계를 해야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나는 맨날 이런 고민이 있는데 나는 왜 맨날 이런 고민을 하는 걸까?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왜 이러는 걸까? 이런 것들처럼 단기간 안에 뭔가 일어난 또는 지금 당장 일어난 문제라기보다는 내 인생 전반을 관통하고 있는 어떤 고민들이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뭐가 좋다고요? 사주나 점성학이 좋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신점 같은 경우는요, 보통 신점 보시는 분들은 타로같이 신점을 보는 경우도 있고 사주같이 신점을 보시는 경우도 있어서 약간 퓨전인 것 같아요. 제가 신점을 안 보는 사람이라 정확히 모르지만 제가 이제 신점 보시는 분들하고도 같이 일을 많이 해봤는데 옆에서 보니까 약간 퓨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내가 뭘 보고 싶어 하는지를 좀 알고 상담소에 가서 저는 지금 이런 고민이 있으니까 이렇게 봐주세요라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주체적인 그런 내담자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정확하게 이제 내가 원하는 걸 볼 때에 여러분들의 만족도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상담적인 기술이나 기회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나한테 가장 효과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상담소에 가셨을 때 헤매지 말고 또릿또릿하게 난 이거를 보고 싶고 이런 질문이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현명한 내담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